백두산 폭발한다. 이건 뭐 동의합니다. 폭발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분화를 하더라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분화가 있고 나서 뭐 바로 다음 날 또 한번 분화를 하더라도 이상하다고 말할 수 없는 아주 활화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그마 반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는 탐사를 통해서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경계, 한반도 북쪽 끝자락에 잠든 거대한 힘, 백두산. 1000년 전 그 폭발은 동북아 대륙의 지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학계에서는 그 잠든 힘이 다시 깨어날 수도 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2025년 백두산이 분화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알고 싶은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는 알지오. 스토리텔러를 맡은 저는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김기범입니다. 백두산 폭발의 가능성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한반도와 전 세계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우리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에서부터 우리 생활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이라는 말이 있죠. 백두산에서 지리산에 이르는 우리나라 동편에 굉장히 높고 험준한 산악지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뭐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나라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인천재, 우리나라 건국 신화에 보면은 고조선 환인천재의 아들 환웅이 수하 3,000명을 이끌고 나라를 건국한 처음 제사를 지냈던 곳이 바로 백두산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영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산이 바로 백두산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활화산이라는 말도 썼고 사화산이라는 말도 썼고 휴화산, 생화산 다양한 표현들을 썼었는데 화산마다 국가마다 너무 기준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전 세계 화산학자들이 어느 정도 기준을 정했습니다. 많이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일본에 사쿠라지마라는 화산이 있습니다. 그런 화산들은 하루에 2번씩도 분화를 합니다. 그런 화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백두산은 분화를 하지 않은 지 100년도 넘었는데 이 화산은 죽은 거 아니야? 우리가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화산은 지구라는 어떤 아주 거대한 타임스케일 안에 돌아가는 장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화산은 뭐 하루에 2번도 분화를 할 수 있지만 특정 화산은 1000년에 한 번, 10,000년에 한 번 그리고 지질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100만 년에 한 번씩 분화하는 화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관념으로 이 화산은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냥 약속으로 정하자. 10,000년 이내에 분화한 적 있으면 그냥 활화산으로 분류하자.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서기 946년도에 백두산에서 거대한 분화가 있었습니다. 지진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진 규모라고 말하듯이 그 화산이 분화할 때도 분화 규모라는 것이 있습니다. Volcanic Explosivity Index라고 하는데요. 그 규모상으로 VEI 7의 분화였고요. 2022년도 남반구에서 발생했던 통가 헝가 분화의 약 100배에 달하는 규모의 분화였습니다. 당시 분화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치솟았고 성층권까지 올라간 화산재가 제트기류를 타고 백두산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북한의 양강도 지역 그리고 함경북도 지역은 화산재가 수미터에서 수십 미터까지 쌓였었고요. 아마도 그 지역에 살던 주민들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됐을 겁니다. 생태계 어떤 그 모든 것들이 다 초토화가 됐을 겁니다. 한간에는 발해가 백두산 천년 대분화로 인해서 멸망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아주 최근에 백두산 천년 대분화 화산지에서 탄화목을 연대 측정했는데 그 탄화목 연대 측정 결과가 서기 946년으로 나왔고 그 연대가 발해 멸망보다는 이후다라는 결과가 최근에 나와서 발해 멸망이 백두산 분화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라는 것으로 여론이 좀 수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지산과 백두산 되게 비슷한 화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화산학적으로 굉장히 다른 화산입니다. 백두산은 칼데라를 가지고 있는 화산이고 후지산에는 칼데라가 없습니다. 분화구만 있는 화산이에요. 그래서 보면 후지산 보면 아주 뾰족하죠.
뾰족하고 위에만 정상부만 아주 좁은 부분이 납작한데 거기 보면은 그 분화구 크기가 직경 수백 미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칼데라로 분류를 하지 않아요. 이 칼데라가 없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 뚜껑이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 있는 마그마로부터 마그마가 가지고 있던 가스가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이 화산이 폭발하는 거는 마그마 자체가 폭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콜라, 사이다, 스파클링 워터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콜라나 사이다가 폭발하는 이유가 콜라 액이 폭발하는 게 아니거든요. 콜라 안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면서 부피를 급격히 증가시켜 가지고 폭발을 하는 건데 화산도 똑같아요. 마그마 안에 녹아있던 물이 마그마 액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수증기가 되면서 그러면서 마그마의 부피를 급격하게 증가를 시키고 그로 인해서 폭발이 야기가 되는데 백두산은 어때요? 뚜껑이 없다 보니까 뚜껑을 열어놓은 어떤 콜라나 샴페인이나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안에 이산화탄소가 잘 있어야지 이제 우리가 탄산 맛을 알 수 있는데 다 새버리는 거죠. 근데 후지산 같은 경우는 밑에서 마그마 방의 형태도 뚜렷하게 모니터링이 되고 이 저주파성 지진도 계속적으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이 관측 설비를 해놨는데도 지금 가스가 지금 누출이 안 되고 있어요. 후지산은. 그렇기 때문에 후지산 같은 경우는 지금 뚜껑이 아주 온전하게 잘 덮여 있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마그마가 가스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뚜껑을 잘 닫아놓은 아주 쌩쌩한 콜라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들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뚜껑이 열리는 순간 굉장히 큰 폭발을 할 수 있는 거고 백두산 같은 경우는 그와는 다른 거죠. 네, 알려져 있는 화산 전조 증상들에는 화산 가스, 대표적인 게 이산화황, 황화수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달걀 썩는 냄새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나기 시작하면 화산이 분출할 때가 됐다. 그리고 마그마성 지진 있겠습니다. 땅 속의 마그마가 꿈틀꿈틀 대면서 지진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저주파성 지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의 지형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알려져 있는 유명한 화산 분화 중에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세인트 헬렌즈 화산의 경우 1980년에 발생했는데 그런 화산들의 경우는 분화하기 전에 화산이 찐빵처럼 부풀어 오르다가 결국은 그 찐빵처럼 부풀어 오른 화산체가 붕괴하면서 그러면서 거대한 폭발로 이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견이 됐는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백두산도 그렇고 울릉도도 그렇고 이런 화산들에서 만약 미래에 규모 5 이상, 7 이상 거대한 분화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현상들이 분화 전에 수반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말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미국의 의회에서 운영하는 스미소니언 박물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반 대중을 위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인데 그 스미소니언 데이터베이스 중에 글로벌 볼케니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냥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거기서는 뭐냐면 전 세계 이제 아주 주요 화라산, 아주 유명한 화라산들, 백두산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 화라산들의 과거 분화 기록들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놓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백두산이 거의 100년도 안 되는 주기로 계속적으로 분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는데 그게 사실은 어떤 백두산에 쌓여 있는 화산재들을 아주 정교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아니고 역사서에 상술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사실 그 기록을 우리가 과학적인 기록이다라고 보기 어렵겠죠. 조선시대에 지질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실학에서 지질학을 다뤘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믿기가 조금 어렵고 중국 지진국의 웨이 하이칸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2013년도에 플래티넘 볼케놀로지라고 하는 화산 저널에다가 실제 이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실제 화산 분화인가 이런 연구를 하신 적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그 5개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와 있는 5개 중에 3개 정도가 실제 화산 분화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중 마지막 분화가 한 1890 몇 년쯤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분화가 있고 지금 2025년이니까 100년이 벌써 지났죠. 그러다 보니까 분화가 지금 일어날 때가 됐다. 100년 분화 주기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말이 그 100년 분화 주기설인데 사실 지진이든
화산이든 뭐 사실 현대적인 어떤 관측 기술이 도입되기 이전에 있었던 이벤트들은 역사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지금 백두산에서 떠돌고 있는 어떤 그런 백년 분화 주기설, 특히 2025년 분화설, 여기는 과학적인 어떤 증거들이 좀 결여되어 있는 면들이 있다고 봅니다. 뭐 사실 어제 분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말 안 해줄 수도 있죠. 백두산 천지 깊은 호수 바닥 어딘가에서 용암이 흘러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지금 당장 분화를 하더라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백두산은 뭐 100년 분화 주기설이 아니라 분화가 있고 나서 뭐 바로 다음 날 또 한번 분화를 하더라도 이상하다고 말할 수 없는 아주 활화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들은 물론 백두산에서 과거 역사 기록을 보면 한 100년 정도 주기로 분화를 했던 것은 맞는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당장 분화해도 이상할 것은 없으나 중요한 건 이것이 100년 분화 주기가 과거 서기 946년에 발생했던 규모 7짜리 천년 대분화하고 결합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두 가지 각각에 떨어져 있을 때는 맞는 과학적 사실인데 이게 결합이 돼버리면 뭐가 되냐면 백두산에서는 100년에 한 번씩 규모 7의 엄청나게 큰 분화가 일어난다, 이런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마지막 분화가 있고 나서 10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곧 우리 발에 멸망할 때쯤 있었던 그 분화가 지금 백두산에서 일어날 수 있다. 지금 백두산에서는 당장에는 규모 7의 분화가 일어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중국 쪽에 있는 대부분의 화산학자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백두산에서 규모 7짜리 분화가 일어났던 것이 서기 946년 천년 대분화뿐만은 아닙니다. 그 전에도 아주 큰 분화가 있었어요. 그 분화 역시 매우 거대했고 아마도 천년 대분화보다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그 분화 이름은 천문봉 대분화라고 이름이 또 지어져 있습니다. 그 분화는 백두산 지금으로부터 약 5만 년 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두산에서 지금 현재 100년 주기로 분화가 발생은 하고 있는데 천년 대분화와 같은 큰 분화는 거의 몇만 년에 한 번씩 발생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간헐적으로 터지는 큰 분화가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아주 짧은 주기로 일어나는 한 100년 주기로 일어나는 그런 분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짧은 주기로 일어나는 분화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규모 1마다 올라갈 때마다 규모가 10배씩 커지거든요. 이 작은 분화는 많이 일어나더라도 그 안에 쌓여있는 마그마들을 다 없애지 못합니다. 결국은 분화들이 짧은 주기로 일어나지만 그 규모가 적기 때문에 백두산 밑에는 마그마가 지금도 계속 쌓이고 있고 그 마그마가 계속 쌓이다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10,000년, 20,000년 후에는 다시 서기 946년 천년 대분화 같은 그런 큰 분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백두산에서 100년 주기로 지금 분화가 임박했다. 이건 인정하자.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일어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과거 천년 대분화, 백두산 영화에 나오는 그런 대분화가 지금 당장 일어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활화산은 백두산, 울릉도, 제주도를 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알려진 사실인데 제주도의 서남 쪽에 있는 송악산이라고 하는 오름의 연대가 3,700년 전으로 규명이 됐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거기 송악산 화산재에서 나온 연대 측정 결과를 가지고 그 화산 폭발 연대를 특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1만 년보다도 더 이내의 분화가 일어났으니까 제주도도 활화산으로 분류가 돼야겠죠. 그리고 울릉도 같은 경우는 대학원 연구생들하고 최근 조사에서 발표한 결과는 3,000년 전입니다. 더 젊은 화산재층을 찾았고 거기에서 발견된 이제 타나목 연대를 해보니까 3,000년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울릉도에는 그 3,000년 전 분화가 있고 그 다음에 2번의 분화가 최소한 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릉도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과거 3,000년 이내에 최소 3번의 분화가 있었던 화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울릉도의 경우는 지금 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지열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 땅속에
물을 넣어가지고 지구 내부의 열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는 발전 방식을 이제 지열 발전이라고 하죠. 이게 신재생 에너지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울릉도에서 지열 발전을 하려고 시추를 했는데 5공을 뚫었습니다. 시추를 했더니 거기서 이제 평균적으로 지온 증가율이 1km당 95도씨. 백두산하고 거의 같습니다. 백두산은 육지에 있는 산인데 울릉도는 사실 성인봉이 980m 정도 되는데 거의 2000m는 동해바다에 몸을 담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찬물에 얼굴만 내놓고 이제 몸을 담그고 있는 상태인 거죠. 물속에서 차갑게 식혀지고 있는 화산임에도 불구하고 지열이 그렇게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걸 봤을 때 지금 백두산뿐만이 아니고 우리 울릉도도 거의 지금 백두산과 다름없는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오히려 백두산 경우는 큰 분화가 수만 년에 한 번 일어나는 데 반해서 울릉도 같은 경우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3,000년에서 한 5,000년에 한 번씩 규모 한 4에서 5 정도의 분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오히려 백두산보다 울릉도가 훨씬 더 지금 어떻게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훨씬 더 큰 위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울릉도 그 조그만한 섬의 주민이 거의 10,000명 가까이 살거든요. 어떻게 도망갈 방법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지금 무슨 백두산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있느냐 이런 말 하기 전에 울릉도 화산 밑에 마그마방이 있냐 없냐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이게 영화에서 이슈가 되니까 지금 그런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 우리 영토 안에 확실히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런 활화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도 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놀라실 거예요. 울릉도에 가면요 화산 대피 요령은 없어요. 그런데 지진 해일 대피 요령은 해안가에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실정이 이렇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울릉도에서 지금 당장 화산이 터진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시나리오 정도는 가지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화산이 분화할 수 있는 어떤 형태에 대한 어떤 그 정도의 어떤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고 최소한 울릉도 밑에 마그마 방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는 탐사를 통해서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중국에 가서 백두산을 모니터링을 직접적으로 그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지금 길은 없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런 그 동북아 안정이라든지 이게 어떤 안보 관련 이슈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백두산에서 어떤 재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에 굉장히 지금 민감한 상황이고 백두산 지역을 어떤 자연유산, 어떤 관광지구, 어떤 스키장으로 요즘에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그런 식으로 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백두산에서 어떤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런 것 자체를 굉장히 이슈화시키는 걸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서 감시를 한다? 그건 이제 백두산에서 어떤 위험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중국 쪽에서는 허용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인 감시는 못 하고 있고 어떤 인공위성을 통해서 어떤 백두산의 어떤 지형 변화 정도를 관측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백두산에서 어떤 유의미한 화산 활동에 의한 지형 변화는 현재까지 인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더 고려해야 되는 거는 백두산에서 갑자기 아무런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규모 1에서 2 정도 되는 수증기 마그마성 분화입니다. 그게 만약에 중국 측으로부터 백두산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 가스가 방출이 됐다, 저주파성 지진이 관측이 됐다 이러면 최소한 우리 백두산 관광 가려고 하는 국민들한테 어떤 관광 자제 이런 문자 혹은 실제로 백두산 관광 가 있는 국민들한테 백두산에서 이런 활동이 감지됐으니까 어떤 분화가 일어났을 때 행동 요령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안내 문자는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은 그런 게 좀 미비한 상황이죠. 실질적인 조치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항상 예상하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 한계를 넘어갑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연을 연구를 많이 하더라도 자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이상의 어떤 뭔가 그걸 뛰어넘는 어떤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동일본 대지진 일어났을 때 일본 지진학자들은 거기서 8 이상 지진 못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회 지진이 났었죠. 백두산에서
100년 주기로 분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역사서를 봤을 때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서기 946년에 지구상의 북반구의 어떤 기후를 변화시킬 정도의 큰 분화가 일어났던 것도 아주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분리된 사실이 결합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공포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백두산에서 지금 당장 화산이 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946년에 발생했던 큰 분화가 지금 당장 분화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크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